안녕하세요. 준입니다. 개개인의 월급은 오르는데 시간이 지나도 전체 사람들이 받는 건 똑같다는 거임. 즉 30년 전 부장 임금이 지금 부장 임금이랑 같다는 거라고 이 팍시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근데 이게 제가 실시간 방송에서도 그랬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고 제가 그랬고요. 그 관련된 이야기는 계속해서 좀 다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문제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원더님이 하셨는데 지인이 일본에서 일하는데 제조업에서 일하고 만 나이가 40대이고 세후 20만 엔 받는다고 그래요. 이게 진짜인지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이 두 개에 관해서는 제가 다시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그냥 다음 시간에 다시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원더님이 다시 새롭게 댓글을 달아주셔서 영상을 빨리 만들어서 올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원더님이 하시는 게 제가 이렇게만 말하면 제가 답글을 할 수가 없어요. 이분이 대학교를 졸업하셨고 학사 인정을 하셨고 잔업은 얼마나 하는지 제가 알려주셔야 제가 제대로 답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대학교는 나온 것 같고 학사학위는 받은 것 같아요. 잔업은 뭐 보통으로 하는 건 모르신다고 어제 댓글을 또 다셨습니다. 월급이면 그 월급이면 한국 들어와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왜 자꾸 일본에 있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고 원더님이 다셨고요. 상황이 이 정도의 데이터만으로 정확히 제가 답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 상황인데 원더님이 또다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원더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제 지인인데 40세 세후 20만 엔 월급이고 이거 다시 한번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오늘 그 실시간 방송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 그 근거 자료들이 전혀 방송 안 나오고 제 여기 이 화면이 안 나오고 제 카메라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고요. 그래서 보조 모니터 다 시켜서 관련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그럽니다. 영상이 안 나왔다고 그래서 네, 저도 그거 확인해 보니까 영상이 안 나왔더라고요. 잘 이해가 안 되신다고 그러는데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원더님이 일본 이제 중소기업에 이제 이직을 준비하시고 있나 봐요. 그런데 지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본으로 이직할 용기가 없어진다고 그래서 음, 어떤 지인이 그러시는지 어떤 상황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만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실시간 방송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원더님 이야기는 너무 많이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일본의 상황과 너무 많이 달라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저한테 인풋이 필요하고요.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좀 그 먼저 팍씨님이 하셨던 질문에 대한 답글 먼저 제가 하겠습니다. 하셨는데 네 일단 일본 초임 임금 박신님 하신 말씀 맞습니다. 일본 보시는 그래프가 일본 초임 일본 신입 사원들의 월급에 관한 그래프인데요. 뭐 일본어를 지금 한국어로 번역한 거고요. 말씀하시는 게 거의 30년, 사실은 30년이라기보다는 20년, 2000년대 들어와서 거의 월급이 똑같습니다. 이 부분이 거의 뭐 여기 이 그래프가 좀 중요한데 이 파란색 부분이 대학생 졸업자들, 대학 졸업자들. 이거 오렌지색이 이제 단기대 졸업자들. 한국으로 치면 2년제. 이게 전문 학교 졸업생들의 이제 월급 초봉을 이렇게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거의 2000년대부터 옆으로 깁니다. 네, 안 오릅니다. 지금 안 올랐고요. 상황이 이렇고 요즘 좀 2020년대 들어와서 조금 올라가고 있고요.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일본 초봉이 너무 적다는 걸 일본 사회에서도 인지하기 시작해서 좀 올려주려고 그러고요. 저희 회사도 좀 올려주려고. 지금 뭐 22만 엔보다 올라간 상황이고요. 근데 이 여기 나와 있는 그 기사가 정확히 잘 나와 있고요. 이 본 영상에서도 이 그래프
이 기사의 그 출처는 제가 그 명기해 놓겠습니다. 남겨 놓겠습니다. 이 기사 글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30년간 일본 직장인 평균 연봉이 오르지 않는 일본. 이거 맞습니다. 30년간 일본 평균 연봉이 오르지 않았다는 거, 뭐 거의 맞는 얘기인데, 뭐 세세하게 조금 들어가면 90년대는 조금 올랐던 게 사실이에요. 보시면 이게 초봉 얘기만 따지면 90년대 초반에는 조금 올랐었습니다. 그때는 뭐 19만 엔에서 뭐 대학교 졸업생들이 20만 엔까지 올랐다고 그러는데 애게게 하겠지만 오른 거니까요. 그냥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상황이 대학생들은 별로 안 올랐고요. 이게 지켜보시면 2000년대 와서 대학생 초봉은 안 올랐던 게 사실인데 이제 전문대 출신들은 이제 연봉이 아니죠. 초봉이 좀 올라와서 대학생 졸업생들과 격차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야, 대학생 졸업생들이 지금 뭐 20만 엔에서 22만 엔 사이 이렇게 받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평균 중소기업도 있을 거고 대기업도 있을 거고 얘네들의 격차는 얼마가 돼? 라는 그런 의문도 생길 거잖아요. 예, 그거에 관한 대답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좀 보시면 회사 규모별로 초봉이 얼마나 차이 나냐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종업원 수가 29명 이하, 뭐 30명에서 99명 이하, 100명에서 500명, 그 회사의 중앙값, 뭐 전체 평균 21만 엔, 그리고 500명에서 뭐 1000명 사이, 999명 사이 규모 회사가 21만 6천 엔, 그리고 1000명 이상인 대기업이 21만 4,900엔을 넘는다고 그래요? 어떠세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21만 엔, 뭐 이 정도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일본은 신입사원의 월급은 별로 차이가 없어요. 이게 뭐 일본 사회이고 좀 더 자세한 이제 내용으로 가겠지만 일본 사회에서 월급은 초봉의 월급은 회사 규모에 따라서 어떤 회사건 다 똑같다.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뭐 5천엔 5만 원 차이인데 그게 뭐 그렇게 많이 차이 나나? 뭐 차이 난다고 하면 또 엄밀히 따지면 차이 나는 상황이니까 뭐 그런데 이제 회사 규모별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학력별로 이제 들어가 보자고요. 학력별로 들어가 보면 구체적으로 이제 대졸자들이 55%가 20에서 22만 엔대에 이제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제 단대졸, 이게 단대가 이제 전문대인데요. 전문대가 이제 18만에서 20만 엔대 집중, 50%가 이 정도에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보면 키키님이나 제 구독자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나 이 데이터, 일본 후생성 데이터로 근거해서 만들어진 이 값이나 하는 이야기가 거의 뭐 얼추 맞아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뻥을 치는 뭐 그런 데이터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요즘 이제 30년간 월급이 거의 안 올랐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대기업들의 이제 대졸 임금 상승폭을 막 끌어올렸다는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실제적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간 것도 뭐 만엔 2만 엔이면 일본에서 되게 큰 거죠. 만엔 2만 원이 쌓여서 1년에 100만 원 이상이 올라가고 그 초봉에 따라서 초봉은 저희 기본금만 받기 때문에 그 기본금에 따라서 이제 보너스도 책정되기 때문에 1년에 뭐 100만 원 이상 전체적으로 1년에 받는 금액을 따지면 그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앞으로 좀 좋아질 겁니다. 일본에 이제 지금부터 들어오시려는 분들은 22만 엔보다 좀 더 많은 금액을 받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대학생 졸업자들이고요. 본인이 전문대나 어떤 최종 학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는 월급 받는 금액은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뭐 대졸 졸업자들이 뭐 20에서 22만 원 받고 단대가 18만에서 20만 원대 이렇게 받고 있다. 이렇게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초봉을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나이에 거기에 그 만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단대 졸업했으면 빨리 회사에 취업을 한 거잖아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빨리 취업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회사에 취업해서
그 경력만큼 또 월급이 오르기 때문에 단대 졸업해서 20살에 회사에 들어가서 20만 원의 초급 월급을 받아요. 그럼 2년 후에는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매년 그 경력에 따라서 연차에 따라 올라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 대졸 졸업자만큼 이 정도까지는 아마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 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데이터도 직전 영상에서도 그렇고 전전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의 초봉 월급은 별 차이가 없죠. 그러면 제가 박신님이 말씀하신 것 30년 전이나 현재나 신입사원 월급도 똑같고 부장 월급도 똑같다 이 말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은 물가가 항상 물가가 안 오른다 이 말도 하고 어느 해에는 마이너스다라는 말도 합니다. 그러면 물가가 오르기도 하고 물가가 거의 물가가 일본 30년간 안 오르기도 하고 오르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도 많이 있죠. 그러면 토탈로 한번 따져보자고요. 토탈로 30년 전에 내가 22만 엔 받았어요. 근데 현재도 22만 엔 받아요. 근데 이게 진짜로 문제일까요? 다른 말로 30년 전에 내 사과 하나를 샀는데 100원 주고 샀어요. 100원. 하나에 100원이어서 30년 전에. 근데 지금 현재 살려면 그 100원이 50원이에요. 물가가 떨어져서 물건의 가격이 떨어졌어요. 근데 임금은 똑같이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월급이 적어진 겁니까? 월급이 똑같다고 그래서 그게 문제인가요? 상대적으로 월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상대적으로 월급이 올라갔다는 거 아닐까요? 한국처럼 30년간 계속 물가가 올라가요. 그래서 30년 전에 100원이었던 게 150원이 되고 200원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임금도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한국처럼 정상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사회에서는 물가가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임금도 올라가는 게 그게 맞는 사회겠죠? 그런데 일본은 다르잖아요. 물가가 떨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물가에 떨어진 상황에 맞춰서 임금도 떨어지는 게 정상이었지만 일본은 그 임금을 유지했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임금이 올랐다고 보여지는 게 맞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그래프가 일본 통계청 그래프고요. 일본 통계청이 후생성 자료를 베이스로 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이 파란색이 사회 초년생의 월급 그래프를 나타낸 겁니다. 이게 1968년부터 나왔기 때문에 기간이 너무 길죠. 그리고 이 빨간색이 현재 현재의 물가를 반영했던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 초봉에서 다시 계산을 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이 초봉에서 그 당시에 물가를 반영한 생필품 가격을 뺀 가격을 그래프로 나타난 거거든요. 간단하게 물가를 반영했던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빨간색이. 지금 우리가 궁금했던 건 1990년대 이후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그때 임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지금 궁금하잖아요. 네, 일본의 1990년 이후에 이 부분에서는 조금 올랐고요. 조금 올랐죠. 1990년도 초반에서는 아까 그래프처럼 조금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초봉은 22만 원,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20만 원 이쪽저쪽. 그리고 2000년대 올라가가지고는 거의 수평을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를 반영했던 상대적인 가격을 볼까요? 현재의 물가는 버블 정점기였을 때보다 물가가 더 낮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물가를 반영했던 이 초봉의 가격은 1990년대 이후에도 계속 올라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생활하기가 물가는 계속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초봉 월급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90년대, 2000년대보다 현재 살아가는 게 좀 더 낫지 않냐라는 이런 그래프가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더 문제가 됐던 건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30년 동안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빨간색 부분, 이 부분, 일본이 고도 성장을 했던 70년대는 물가가 그렇게 올랐지만 이때 오일 쇼크 있고 물가가 올랐지만
거기에 따라서 임금이 그 정도 올라가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힘들었던 시기를 거치게 된다는 게 여기 있죠. 근데 뭐 모든 사람이 말하면 잃어버린 30년, 이때 실제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힘들었냐? 그렇지 않다는 게 이 그래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더님이 되게 급하신 것 같기도 하고, 원더님의 인생에 달려 있는 이야기라서 제가 쉽게 이야기는 좀 못하겠는 게, 그 지인분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히 저도 대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알고 있는 일본의 평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상식선에서 이 그래프를 원래 제가 보여드렸어야 돼요. 실시간 방송. 이 자료 어디서 나왔냐?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통계청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후생성 자료. 후생성 자료가 일본의 표준이고, 어디에서 사고가 났을 때 후생성 자료로 뭔가 보험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손해보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40대라고 하셨고요. 40대이긴 하지만 일본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의 군대를 갔다 왔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40대보다는 한 단계 낮은 나이대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대부분 일본에서는 군대 갔다 온 거를 경력으로 이렇게 쳐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일본에서 취업하기 위해서 아마 뭔가 조금 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좀 한 단계 제가 낮춰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도 일본 사람 똑같은 제 나이대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그리고 일본으로 유학을 하기 위해서 제가 반년 정도 좀 쉰 게 있기 때문에 2년 반, 길게는 3년 정도 제 나이대의 일본인보다는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일본에서 그게 뭐 블랙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일본 사람, 노말한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한국이 좀 특이한 케이스니까. 그리고 한국도 군대를 경력으로 인정 안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학력으로 인정하고 군대 경력을 인정 안 해주는 것도 있고요. 뭐 제가 현대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갔다 온 걸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만 40으로 했는데 저는 35살로 볼게요. 이게 기업 규모가 10인 이상인 곳입니다. 이게 평균인데요. 여기서 보면 받는 돈이 30에서 35살, 평균 나이가 37살 정도 되면 월급 얼마 받냐? 400만 원 받는 게 일본. 10명 이상인 곳에 400만 원 받습니다. 41만 엔. 41만 5천 엔 받거든요. 이게 단위가 1000엔 단위이기 때문에 1000만, 10만, 41만 원 받는 게 일본 평균입니다. 10인 이상인 곳에서. 그리고 상여금은 얼마 받냐? 1500만 엔. 그러면 아니죠. 1500만, 150만 엔. 150만 엔 받습니다. 1년에 받는 상여금이 150만 엔, 한국으로 1,500만 원 받아요. 일본에 회사를 다니시면 1년에 보너스 2번 받습니다. 여름 보너스하고 겨울 보너스 2번 받는 거고요. 그 두 개를 합쳤을 때 10인 이상이 평균 1,500만 원 정도 받아요.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1,500만 원 받고 여기가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1년 하시면 400, 월급만 받는 게 4천만 원, 그 다음에 아니죠. 4천만 원이 아니라 12월 달까지 하면 여기서 5천만 원 받고요. 여기서 6천만 원이 넘죠. 6,500만 원 정도 받는 것 같아요. 37살이. 아마 한국 나이로 40살이면 만으로 40살이라고 그래도 일본 나이 때 37살 때 이 정도 6,500 정도 받는 게 맞습니다. 이게 10인 이상에 받는 거고요. 이게 어느 회사를 다니시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여기도 잔업이 나와 있습니다. 초과 근무 수당이 보통 20시간 정도 한다고 그래요. 10인 이상 정도가. 자, 1000명 이상 회사가 어느 정도냐? 이 정도. 1000명 이상인 회사에서는 평균 나이가 37.4살, 뭐 거의 똑같죠, 여기는. 그리고 근무년 수는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근무년 수 12년, 뭐 여기는 11.4년 거의 똑같고요. 받는 월급이 조금 더 많습니다.
이제 1000명 이상이면 대기업으로 들어가니까 461만 원 정도 받아요. 저는 항상 100엔이 1000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뭐 900원으로 계산해야 된다 이러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좀 따로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일본 내에서는 물가가 한국에서 보는 눈이고 일본 내에서는 물가가 한국보다는 작년에 3% 올랐지만 올해 당장 2% 이상 안 오를 거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본에서 물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대기업이 460만 원 받고요. 그게 세금 떼고 그러면 399만 원 받습니다. 그리고 1년에 상여금이 약 2천만 원 받아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이 되죠. 451년에 1년에 받고 7천만 원이 넘네요. 대기업에 다니면 그 10인 이상인 곳도 이 정도 받는데 6천만 원 받는데 저는 많이 의문이 됩니다. 그 구독자분님이 여기에 100명에서 999명의 그 회사 규모를 가진 것도 이게 나옵니다. 후생성 자료가 정확히 제가 일본에서 평균이고요. 저는 여기서 벗어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기서 보면 그 나이대에서는 월급이 377만 원 받고요. 세금 떼면 328만 원 받습니다. 뭐 1년에 상여금 받는 게 1200만 원 넘게 받고요. 자, 그러면 좀 볼게요. 보니면 보겠다는 이유가 세금 떼고 테두리가 손에 쥐는 게 20만 원 정도 받는다고 그래요. 20만 원 정도 받는 건 20살에서 24살, 19살 미만이면 여기는 좀 너무 안 받기 때문에 지금 40살인데 여기 거 받고 있습니다. 여기 거. 지금 구독자분이 말씀하시고 있는 영역대는 이 영역대. 지금 제가 체크하고 있는 거는 전기 전자 관련 기술자고 기계 관련 기술자는 또 다르기 때문에 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에 월급이 20만 원 받는다. 똑같습니다. 여기 받고 있습니다. 여기. 20살에서 24살. 제가 오늘 실시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정도 월급을 받고 있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나이는 40살이지만 그 회사에서 경력 하나도 인정 못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거 데이터에도 일본 이렇게 나오잖아요. 운송업도 그렇고 뭐 그렇습니다. 지금 20만 원 테두리가 20만 원이라고 그러면 대학생 졸업자 22살 정도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링크를 이것도 남겨놓겠습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제가 좀 남겨놨는데 다시 남겨놓을게요. 그거 이제 본인이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정말로 일본에 오고 싶은지 너무 이제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 강력히 말씀드리고요. 자, 왜 40살이어도 이 정도 월급이 받는 게 가능하냐면 일본에서 제가 항상 유교 사상이 한국처럼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일본 인원이 모자랍니다. 채용 시장에서 사람이 항상 모자라서 구인난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도 뽑고 있고요.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OS 아웃소싱 회사들, 한국말로 막 파견 회사들을 보더라도 나이 먹은 사람들도 신입으로 들어옵니다. 50살 먹은 사람들도 신입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저는 봤습니다. 50살 먹은 사람이 신입으로 들어와서 30대 밑에서 일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봤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예전에 쌓았던 경력도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적응을 해서 직급 올라갑니다. 파견직에서 뭐 직급이 없는 거 아니고요. 바로바로 올라갑니다. 파견직에서도 그 회사에서 종신 고용을 보장을 하고요. 그래서 구독자분이 말씀하시는 게 제가 알고 있는 상식, 그리고 일본의 상식하고 너무 차이가 납니다. 정말로 40살이신데 경력을 정말로 인정받고 있는지, 그 제가 학령이라는 걸 물어봤잖아요. 나이에 상관없이, 정말로 생물학적 나이에 상관없이 그 회사에서 경력을 인정해서 나이로 인정해주는 그 학령. 제 학력은 제 실제 나이보다 3년인가 4년 낮습니다. 3년 낮네요. 3년. 군대 갔다 온 경력. 이거는 제 그 학령으로 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에서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을 하기 위해서 잠깐 공부했던 그 시간이 약간 몇 개월간 텀이 있는데요. 그게 학력으로 제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똑같은 나이의 일본인보다도 학력, 경력 나이가 적습니다. 이거는 뭐 한국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시고 어, 정말로 물어보시고 싶다면 너 지인한테 학력 나이가 몇 살로 인정됐는지 그걸 물어보세요. 이거 일본으로 들어오시려면 경력으로 이제 들어오신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임금 협상하게 됩니다. 처음에 저도 일본으로 들어왔을 때 처음에 제 기본금이 얼마인지 입사하기 전에 이야기가 다 끝나 있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저도 놀랐죠. 저도 처음에 들어와서 잔업 없고 기본금만 받고 세금은 다 떼어가고 받는 돈 보고 저도 처음에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고 잔업도 하게 되고 이것저것 하게 되면 월급이 조금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일본 사회에서 이제 적응하고 2, 3년 지나고 그러면 경력 사원들은 임금 뛰는 게 좀 눈에 띄게 확 띄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답이 되었길 바라고요. 문제가 좀 더 고민되시거나 알고 싶은 게 있으시면 네,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힘내세요. 바이바이.